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죠. 하지만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더리움의 약 160만 개 정도의 물량이 언스테이킹이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물량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시였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확실하게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600만 원 이상대 다시 한 번 더 안착해 줄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자금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시장의 자금들이 공급이 되는 시기가 저는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CPI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클리블랜드 은행의 사이트에 보시게 되시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게 뭐죠? 9월 달치죠.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3.38%, 그리고 마찬가지로 CPI 인플레이션은 3.2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몇 퍼센트죠? 3.1%죠. 그래서 이 수치대로만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세를 보는 이유가 뭐였었죠? 관세를 보는 것은 향후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관세로 인해서 물품, 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물가 자체의 상승 압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최악의 이런 악재이기 때문에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졌을 때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발표가 나고 나서 지금 무역회담이 언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9월 30일입니다. 그렇죠? 9월 30일 날 진행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결국 앞으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이 기대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치냐? 앞으로 시장이 잘 될 것이다. 경제가 순환하고 잘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먹고 살게 된다면 당연히 강세를 보일 것이고, 반대로 기대감 자체가 실망감으로 변해버린다면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치를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물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CPI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3% 정도 초반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2.9%에서 3%로 만약에 넘어진다, 3.1%가 발표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0.2%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향후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통화정책, 우리가 CPI와 고용지표를 봤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근데 CPI 자체가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CPI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PCE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예요. 결국 개인 소비자 자체가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지 정도가 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PC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보셨을 때 코어 PC 자체가 2.9%,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자체가 2.8%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CP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PC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잘 해결이 된다면 물가 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CPI만 볼 게 아니라 PC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봤을 때 2.8%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CPI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PC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관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이더리움에 대한 160만 개 정도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이더리움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반등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이더리움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자 언제죠?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시면 9월 10일이 보실 것이고 9월 11일이 보이실 거예요. 9월 11일에 나 밸리데이터인데 160만 개 정도 물량을 좀 이제 스테이킹을 하려고 해 하면서 신청을 해놓은 물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9월 11일까지 해서 엑시트, 자 보이시죠? 그리고 46.01이 될 거예요. 그럼 46일 후에 너네가 신청해놨던 언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1일에다가 46을 더하게 되면 10월 27일이죠. 26, 27, 28 날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시간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27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27일이면 그죠?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앞으로 물량이 풀릴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흐름들, 자 보시면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빨간 색깔이 내려가잖아요. 이 내려가는 그 날짜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쉽게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24일이잖아요. 자 오늘 제가 9월 21일에 언스테이킹을 100만 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만 개가 언스테이킹이 되려면 10월 24일 날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때까지는 제가 10월 24일 전까지는 물량을 못 팔아요. 자, 근데 10월 24일이 땡 한 순간 내가 이거를 팔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스테이킹이라는 것을 쉽게 보시게 되시면 락업 해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지 못하는, 자 주식으로 따져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자 어떻게 돼요? 물량을 또 팔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은 보호예수 물량이라 해서 신규 상장하게 되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해가지고 풀리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때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기 전부터 해서 좀 약세를 보이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언스테이킹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시간이 딱 다가왔어. 10월 24일 날. 근데 내가 출금을 안 하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160만 개 정도의 물량이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는데 이게 시장으로 이탈을 하는지 시장으로 던져지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금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날짜 있죠? 이 날짜가 바로 이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내려가는 시기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출금이 됐던 시기다. 근데 출금을 했다고 해서 내 지갑으로 출금을 하는 거지 거래소로 출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물량이 출금이 되고 있네라는 의미는 결국 시장으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 이 출금이 내역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 된다면 거래소로 이체됐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셨던 이 시기들 있죠.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이더리움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자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돌파하고 올라갔다. 이 떨어졌던 구간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돌파했다가 이 시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빨간색이 뭐예요? Supply on Exchange, 거래소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스테이킹 됐던 100만 개 물량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물량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출금을 한다는 것은 지갑으로 출금을 한 거예요. 내 지갑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물량을 거래소로 옮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량을 던지겠다라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똑같은 시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자, 어떤가요? 자, 이때 7월 달이었죠? 근데 이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 거래소에 공급되는 물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겼다는 것은 거래소로 물량이 공급량 자체가 떨어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때 10만 개 정도 조금 늘어났어요. 10만 개 조금 늘어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물량들은 거래소 공급량이 내려간다. 그런 건 뭐예요? 고래들의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출금을 했지만 물량은 오히려 거래소로 던지거나 이더리움을 던졌다라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쵸? 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보시면 이거 밸리데이터 큐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있죠. 이런 사이트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만 보시면요. 고정 댓글만 보시면 그리고 이 물량들 파악하는 사이트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링크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또 이때가 언제였었죠? 자,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예요. 그죠?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자,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이 빨간 색깔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빨간 색깔이 내려가죠?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금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금이 됐을 때는 떨어질지라도 조정을 보이거나 떨어질지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대기 물량들은 계속 꽉 차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에 내가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쌓여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거래소 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때요? 이게 뭐예요? 매집이라는 거예요. 출금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금이 됐을 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흔들리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던졌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160만 개 정도 물량이 27일날 풀린다. 그렇죠? 46일 더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신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 말고도 보시면 코인아빠의 알트코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주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솔라나라든지 그리고 솔라나에 더해서 이제 단타코인 있죠. 많이 힘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드리고자 그래서 뭐 단타코인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타코인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퓨처스라든지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시장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제 그때 시장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한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잘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시장이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아빠의 알트코인 채널이 있습니다.
코인알바 알트코인도 같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0일 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된다. 그죠? 근데 핵심은 뭐죠? 핵심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천정부지, 계속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의 돈들이 거기로 쏠려야만 하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쉽게 보시면 됩니다. 증시라는 것은 안에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안에서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하나예요.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들이 커지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이런 산업군들 빼고는 다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이 산업군들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보셨을 때 암호화폐는 딱 하나의 산업군밖에 없죠. 그러면 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돈이 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슈와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 이슈가 뭐예요? ETF예요. 그렇죠? 그럼 이 ETF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셧다운을 풀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가 먼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관세가 해소되면 600만 원 이상까지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680만 원 구간들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셧다운이 점점 더 해소가 돼야 된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고 셧다운이 끝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ETF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돌파하게 되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개월 내로 QT 종료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기대감이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거나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래들이라든지 자료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댓글에다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이런 지표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